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둥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알아볼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보가 있는데 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실제적으로는 얘가 많은 예제를 풀 때는 뭐 이렇게 펴서 뭐 반대로 할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내부를 딱 잘라서 보면 어떻게 되죠? 어쨌건 한쪽은 압축력을 받고 있고 압축력, 그죠? 이렇게 휘면 여기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해서 이렇게 변형상으로 휘면 상부는 이제 압축력으로 내부에서 누를 거고 아래쪽은 인장력으로 이제 늘어나겠죠. 그쵸? 근데 이거 잘라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항상 요런 단면 많이 봤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되고 등각력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어서 점점점 해서 여기가 컴프레션, 텐션, 여기가 JD였다. 그죠? 그래서 얘기했던 게 보는 우력이다. 우력. 뭐가? 압축력 그리고 인장력이 우력으로 돼 있다. 커플. 그 말은 내부 압축력과 인장력의 평형을 이루죠. 이게 기둥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기둥은 압축력이 아니고 축력이 존재해서 내부에 있는 힘, 압축력과 인장력 자체로 평형을 이룬다, 안 이룬다? 안 이룬다고 했습니다. 안 이룬다고 해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기둥 수직부재 같은 경우는 축력이 존재하니까 보랑은 다르고 기둥은 이 축력과 모멘트 강도 간에도 모멘트는 어떤 관계가 있다. 그게 보랑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우력을 갖는다는 거는 우리가 모멘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m 이꼴 압축력 곱하기 모멘트 팔 길이. 항상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힘, 압축력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가 거리 아니면 압축력 이꼴 인장력이니까 T 곱하기 JD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요.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C 이렇게 T 여기가 JD라고 하면 얘가 우력으로 커플링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도 오케이.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도 된다. 그 말은 기준점이 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요 힘은 요 기준점으로 거리가 0이죠. 그럼 힘은 얘밖에 없으니까 C 곱하기 JD가 되겠죠. 모멘트의 크기는 뭐 일단 방향은 일단은 무시하더라도 방향은 뭐 반시계로 돕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용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C 곱하기 JD 맞죠? 이게 우력으로 바로 그냥 바라봐서 우력으로 뭐 이렇게 커플링 되어 있으면 여기가 어차피 C 이꼴 T니까 여기 거리 곱하면 그냥 모멘트가 나오지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도 되고 어떤 정력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기준점을 내가 정해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면 똑같이 C 곱하기 JD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아니면 이 위를 또 기준점으로 하면 요 압축력과의 거리가 0이죠. 그러니까 T 곱하기 JD가 나오죠. 똑같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점을 기준으로 또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런 다음에 여기 거리를 A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T 곱하기 A의 방향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을 뭐 플러스라고 두겠습니다. 얘 기준점으로 항상 기준점으로 뭐 시계 방향 방시계 방향 정해서 뭐 한쪽을 플러스 한쪽을 마이너스 왜냐면 그래야 맞으니까 방향이 지금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의 의미로서 마이너스
해서 C 곱하기 A 플러스 JD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TA 마이너스 CA 마이너스 CJD. 그죠? 근데 C랑 T는 같으니까 사라지고 결국 뭐만 남아요 또? C 곱하기 JD. 이 앞에 부호는 뭐냐? 사실 아까 얘를 기준으로 해도 얘를 반시계로 그냥 반시계를 마이너스라고 해서 지금 요 마이너스가 붙어 나온 거지 다른 것과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반시계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뭐 얘를 기준으로 해도 얘는 반시계로 돌죠. 얘를 기준으로 해도 얘는 반시계로 돕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는 충력이 없어서 내부 인장력 압축력이 평형을 이루니까 커플되어 있고 우력으로 되어 있고 우력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모멘트 강도나 이런 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기준점을 뭐로 해도 사실상 상관없다. 우리는 뭐 물론 ASFY의 D-2분의 A라고 해서 결국 여기 인장력 T에다가 요 모멘트 JD를 곱했지만 결국 이렇게 구했지만 그죠? 그게 아니고 뭐 특정 임의의 점에서 해도 계산 결과 같다 틀리다? 같다고요. 같다고요. 사실 어디로 해도 이 기준점을 어디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기둥은 커플되어 있다 안 있다? 이 P라는 이 충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둥은 이제 이건 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보는 이렇게 해서 기준점이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기둥은 뭐가 있어요? 수직 부재는 충력이 존재하는 충력 P가 있다고요. 충력 P가 존재하면 여기서 만약에 내부 이렇게 있을 때 압축력, 인장력 T, C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커플링 안 되어 있다고요. 얘가 있으니까. 그죠? 요 압축력과 인장력의 차이가 이 충력 크기 정도 되겠죠. 실제로 외부력까지 해서 이제 평형이 되니까. 그죠? 즉 얘는 인장력 압축력이 커플되어 있지 않구나. 뭐는 네. 기둥은 충력 때문에 인장력 이꼴 압축력이 not couple 우력이 아니다. 한국말로. 그죠? 즉 이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멘트는 뭐에 영향받는다? 기준점에 영향받는다. 이렇게 연결되시는 거라고요. 이해 가셨죠? 보는 인장력 압축력 커플되어 있어. 그러면 내가 기준점을 뭐로 잡아도 모멘트 강도 계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거는 내가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기둥은 충력이 있구나. 충력이 있으니까 내부 인장력 압축력이 우력이 안 되는구나. 얘네 둘이 평형을 이루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커플되어 있지 않구나. 그러면 내가 모멘트를 계산할 때 기준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 기준점이나 되고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아무 기준점으로 계산을 하면 모멘트 강도가 다 달라진다고요. 내가 계산할 때마다 달라진다고요. 즉 기준점이 중요. 기준점이 정해져 있구나. 이 녀석을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그죠? 이 기준점이 뭐예요? 이 기준점이 뭐로? 소성 중심입니다. 소성 중심. 그죠? 이해하셨죠? 지금 보랑 비교해서는 앞에 다른 정리에서도 언급을 드렸고 그게 다르겠구나. 이게 기둥 계산할 때는 기준점 뭐로 정하고 모멘트 강도
뭐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결국 모멘트가 어떻게 돼요? 힘 곱하기 거리라고요. 즉 기준점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거리가. 근데 커플되어 있을 때는 이 거리가 다 달라도 결국 다 상쇄돼서 얘가 동일했다고요. 모멘트가. 근데 기둥은 그렇지 않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고. 근데 그게 결국 소선 중심이다. 그러면 분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도심이라고 들었는데, 그죠? 도심도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다기보다 도심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거에서 다 맞진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기둥, 보통 기둥에 대해서는 그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일단 이 소성 중심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결국 미리 한번 언급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대칭 이렇게 이런 직사각형 단면이나 이렇게 뭐 정사각형 단면에서는 이 소성 중심과 뭐가 일치해요? 도심이 일치합니다. 도심이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는 거 대부분 이렇게 직사각형 이런 기둥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기둥에 대해서는 뭐 도심이라고 해서 계산해도 사실 전혀 문제는 없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비대칭 단면이 이렇게 뭐 이런 기둥이 있거나 할 때는 도심이 아니라 소성 중심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 라는 것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소성 중심이 뭔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